느낌이 시간 관계상 일단 4번만 하고 그리고 뒤에 1번부터 3번 강의 듣는 걸 할게. 그리고 다음 내일 오면 뒤에 5번부터 강의 찍어놓고 너 오면 들을 수 있게 해줄게.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할게요. 너네 진도 20번까지 나왔다 했지? 그럼 거의 끝난 거 아니야? 너네 학교? 이제? 문법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막 문법만 해? 어, 그래? 수업을 안 듣는 이유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야 아니면은 뭐, 알았어. 네, 볼게요. 미리 줄게. 아, 시험지. 지나. 응? 준비되면 봐, 시연아. 어? 지우건 어디 갔지? 응? 제가 겹쳐서 준 거 없나요? 아, 그러면 저기 내용은 알아? 4번은 알아? 아, 다행이다. 그럼 그냥 바로 갈게. 천만 다행이다. 자, 이거 되게 이거 유명한 일화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따르는 규칙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 말고도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 그럼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점프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앞에 있던 양이 점프를 한 게 뭔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점프를 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 다 점프하니까 이제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로를 건널 때 점프해서 의식처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리추얼이거든요. 요거. 의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만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 됐다. 엄격한 규칙이 됐다는 게 이 문제의 주제인데, 자, dropping into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다와 관련된 단어들 쫙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참고 정도만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disrupt 같은 경우도 뭐 disturb나 이런 걸로 내가 만들어놨지. 그래서 A1과 A2는 혹시 몰라서 잡은 느낌이 좀 있어서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유반이어로 활용해서 문제를 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 외웠던 단어이죠, 그지?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얘네입니다. rigidify랑 stubborn. stubborn 같은 경우는 완고한, 견고한, 고집이 센 이런 단어고 rigidify는 rigid이에요. 이게 원래 rigid이라는 말 자체가 굳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굳은 상태가 되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고히 하다, 굳히다 이런 뜻이 돼서 굳혀진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라서 A3과 A4 같은 경우는 유반이어를 튼튼하게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제를 관통하는 어휘이므로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바로 어법으로 갈게요. 어법은 요거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없는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보면 자, 우드 같은 경우 내가 우쿠슈마 하면서 가정법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가정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번 해볼게. Author Elizabeth Gilbert는 tells the fable. fable은 우화, 일화. 위대한 성인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인이 누구냐면 lead his follower 자기들의 팔로워를 뭐라고 해야 되지? 신도들이라 하면 되는구나. 신도들을 데리고 메디테이션 명상으로 끌고 갔대 애들을. 우드는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텐데 같은 가정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셋 다. 모두 쌓이는 애. 그래서 데리고 가곤 했고 그리고 방해받곤 했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곤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that은 당연히 뭐야? 이거? by a cat that would walk 하는 거 보니까 주격이죠. 하나의 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떤 고양이냐면 이거 미아우가 그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 미아우라고 하죠. 그래서 미아우 하면서 야옹 하면서 bother 사람들 다 깽판 넣고 다녔다는 거야. 명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걸어 다니곤 했다. 이거지? 그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뒤에 보면 meditate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하고 this story illustrates what I call call은 이렇게 쓸 수 있지. 관계대명사 맛이 뭐예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풀 거야? 자, 빌드업을 해나가자. 고도화를 해볼게. 자, 관계사 뭐 필요해? 선행사 필요하지. 근데 관계대명사 왓은 내가 특이한 놈이라고 했어.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왜? 선행사가 포함된 거니까. 그냥 얘는 무조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문장 내에 어디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꼴의 관계사라고 뭐 하기도 해요? 관계절의 구성을 지니죠. 그래서 뒤에 절이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주격 역할하거나 목적격 역할을 하겠죠. 뭘 보시면 I 내가 불러 타동사 근데 이거 명사 나왔네. 그러니까 what은 문법으로 출제할 만하긴 해요. 사실 요거는. 근데 이제 문법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긴 좀 그렇다라는 건데. invisible rules는 이거야. 나는 보이지 않는 규칙 보고 야 일로 와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게 완전한 SVO라면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 얘는 보어네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illustrate는 자동사, 타동사 설명하는 거니까 타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까지 두 개 다 하면 관계대명사 맛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사실 얘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거 하나로 이걸 문제를 날리긴 좀 아깝지 않을까. 자, 이것도 that 나오고 바로 have네.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하시면 되죠. 이 원스는 뭐야? 이런 걸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쟤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저런 놈들이란 뜻이죠. 저런 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래서 부정대명사인데 이렇게 s가 붙어서 복수일 때는 반드시 s를 써서 수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법 문제 없죠?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분사구문 영작하기라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문장의 가치로서는 얘보다 아까 관계대명사 왓이 더 값어치가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것만 알려줄게. 분사구문이 뜻이 되게 다양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콤마 없이 그냥 문장에 쓱 해서 들어갔지. 콤마 없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분사구문이 콤마 없이 사용되면은 무조건 동시동작이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것처럼 볼 수 있어. 선행사를 뭐로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be 플러스 ing잖아. 뭐뭐 하는 중이란 뜻이지. 그런 원리 때문에 콤마 없이 사용되면 무조건 동시동작이야.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현재 분사에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콤마 없이 쓰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연구. 자, 여기는 이제 이 문제가 갖는 논리성을 파악하고 그걸 적용해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좀 보는 건데 도입은 그냥 사례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은 딱히 읽을 거 없어요. 그래서 사례 제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는 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명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고양이를 묶어 놓은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됐다? 고양이를 묶는 행위가 ritual, 의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묶는 행위는 뭐였어요? 원래는. 원래 의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성이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고양이를 묶는 행위가 의식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실용성을 어떻게 한 거야? 실용성이 상실된 거지.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명상을 하려면 반드시 고양이를 묶어야 된다는 의식이 생긴 건데 그게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 분석을 따라서 보면 이제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뭐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있어요? 생길 이유는 논리적으로 전혀 없는데 근데도 생겨버렸다는 거지. 뭐 때문에? 여기 의식이 되어버렸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결국 이게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즉슨 뭐다? 그 누구도 감히 깨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번부터 11번 보면 여기 unnecessary 보이죠? 불필요하게 rigidified 규칙으로 공고히 되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보이는 규칙보다 더 완고한 힘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다? silent killer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네모 1이라고 하고요. 이 네모 1 어디다 쓸까는 뒤에 문제 연구 보이지? 거기 객관식 있지? 거기에 객관식에 이렇게 씁니다. 의미 추론 문제. 자, 그들은 침묵하는 조용한 킬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는 의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9번부터 11번 보면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은 결국 뭐가 됐다? 불필요하게 규칙이 되고 이는 오히려 더 깨기 어려운 규칙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어? 사일렌트 킬러. 뭐 침묵 조용한 암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조용한 암살자라는 말이 뭐예요? 이유 없이 사람의 행동을 속박한다는 거죠.
그것도 invisible이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그러니까 silent니까 조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규칙이라는 뜻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이유 없이 사람의 행동을 속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 의미가 이런 느낌이다라고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속박이라는 단어는 혹시 모르니까 영어로 잡아드리면 constrain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아, 펜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지? 근데 이거 어차피 강의 올라가. 찍고 있어. 그러면 강의 듣고 필기는 나중에 따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잠깐만. 나 이거, 그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1시간 40분짜리. 앞에 4번으로. 여기. 이거 써있네. 그치, 여기. 여기는 쌤이 그래서 다음 강의에 OT에다가 얘기해놓거든. 어떻게 쓰라고. 아니, 리더십 캠프 갔다 왔어? 그랬어? 일단 좀 듣고 있어. 잠깐. 자, 이거는 뭐예요? 주제를 뭐라고 요약하지? 아이씨. 음, 의식이 되면 깰 수 없는 완고함이 생긴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의식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절대 그걸 넘볼 수 없는, 깨버릴 수 없는 그런 뭔가 완고함이 생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아까 어딨어? 의미 문제가 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거기 부분을 빈칸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럼 아까 그 논리 연구는 나중에 너가 따로 알아서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세요. 이제 뒤로 가셔서 1번부터 3번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